걸릴 거고 좀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 잘 끝나고 또 얘기합시다. 네, 잘해줄게. 네, 네, 감사합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갔다가 바로 준비해서 내려갈게요. 환자분 올라가실게요. 일단 외관상으로도 갑상선 앞이 있던 부분이 다 외관상으로 없어져서 그냥 일단 좋고요. 그냥 항진증 자체로만 일단 또 몸이 너무 피곤했고요. 그 외에는 외적으로는 이제 좀 눈이 조금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목이 갑상선이 커져 있으니까 외관으로 이제 드러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상선이 점점 조절이 안 돼서 커지게 됐는데, 커지다 보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 목이 자세에 따라 좀 압박이 오는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게 가장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누우면 갑상선이 이제 목 앞쪽에 있다 보니까 크기 때문에 눌리면 조금 숨쉬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었고,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약물로서 치료를 하려고 했고요. 약물로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젊기도 젊었고, 그리고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서 일단 치료를 했고, 그 기간이 한 5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조절은 잘 안 되고 갑상선 크기만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제 더 커지면 이제 기도까지 누르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요오드 치료와 수술이 있었는데, 요오드 치료는 이제 제가 눈이 조금 안구가 튀어나온 부작용이 있는데, 요오드 치료를 하면 더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다 해서 수술로 일단 하려고 했고요. 그 수술을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수술 방법이 내시경도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가능한가 여쭤봤을 때, 그때 그 병원에서는 제가 갑상선이 또 크고 하니까 이 정도를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는 없다 하셔가지고, 저는 절개를 원하진 않았어서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병원 중에 어떤 곳이 있나 이렇게 그냥 부모님과 상의하면서 찾아보다가 이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여기 갑상선을 내시경 수술로 경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 분이 계신다 하셔서 소개를 받고 여기 와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나이도 젊어서 겉보기에 절개로 수술을 하면 흉터가 아무래도 생기니까 흉터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취업하는 그 연도인데 지금 시즌이, 그래서 아마 그 흉터가 만약에 절개를 했을 때 생기면 그게 좀 저 스스로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시경 수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도 갑상선 앞이 있던 부분이 다 외관상으로 없어져서 그냥 일단 좋고요. 수술 끝나고도 이제 회복하고 다른 통증도 없고 그냥 원래 있던 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럼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이게 부피가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절개로 인하여 흉터가 고민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꽤 오래 했어요. 제가 이제 수술 동의서 받을 때 3시간 이상 안 하고 싶다,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왼쪽이 조금 더 볼륨, 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왼쪽이 조금 더 컸는데 왼쪽 뛰는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왼쪽을 내시경으로 성공하고 오른쪽 때문에 다시 절개하는 게 참 모순적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끝까지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수술을 끝까지 진행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잘 됐어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그 루골 용액이라고 수술 전처치 용액, 그 맛이 이상한 용액을 좀 먹였잖아요. 그 전처치가 되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많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 제가 갑상선 암수술 한 분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오늘 수술 한 분 목은 이렇게 좀 평평해요. 들어가면 거는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무슨 왕릉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갑상선 전체가 근육을 밀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이 근육을 열어야지 갑상선에 노출이 되는데, 갑상선을 이게 이제 갑상선에 노출되는 건데, 혈관이 바로 이제 문을 열자마자 굵직굵직한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갑상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도 있는데, 갑상선이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를 찾아서 반씩 제거하거든요. 되게 이제 저희가 절개하면은 한 번에 다 뛰는데, 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절제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을 잡아서 건드리자마자 이렇게 피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갑상선을 쭉 들어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혈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발달되어 있고, 또 건드리면 피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클립으로 다 잡아가면서, 또는 어떨 땐 그 전기 소작기라는 걸로 뒤져가면서 이렇게 쭉 당기면, 요게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에 노출되면 이제 갑상선은 웬만큼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잡으면 찢어지고 갑상선 염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찢어진 건데, 이거를 지혈해 가면서 계속 이제 잡아 올려서 신경을 찾고, 신경을 보존한 채로 갑상선을 띄는 거죠. 근데 갑상선 뒤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부갑상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도 살려가면서. 그래서 수술이 되게 험난했어요. 지금 화면이 이제 막 핏빛으로 다 이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제거하고. 이게 이제 다 떼고 나니까 이렇게 밀려가 있던 근육이 일차 J치로 온 거죠. 요게 기도예요. 기도의 왼쪽 갑상선은 다 제거하고 부갑상선 살려놓고, 이제 반대편, 요게 반대편이에요. 반대편도 뭐 어김없이 건드리니까 피가 뭐 분수처럼 쏟아나오는 건 아닌데, 마치 그 어디 수도관이 터져서 벽에 물이 스미듯이 줄줄줄줄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수술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되게 굵어서 마치 신경처럼 보이지만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반만 해야 될 혈관이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만큼 굵어져서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지는 걸로는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클립,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도 되는 그런 클립으로 혈관을 다 묶었어요. 나중에 출혈되면 위험해지니까. 요게 신경이에요. 요게 목소리 신경. 기도 옆을 따라서 이렇게 후두 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다 빨갛죠? 근데 오른쪽은 초반이나 중반부에는 안 힘들었는데, 오른쪽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거의 턱 밑에까지. 그 윗부분 제거하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띄고 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봤더니 이제 목소리 신경 다 살려놨고, 혈관은 다 묶어놨고, 떼어내는 조직에서 피가 난 거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피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할 때는 완전 생고생인데, 끝나고 나면
깔끔하게 다 떨어진 상태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근육 꼬매줬는데 아까 이렇게 올라왔던 근육이 이렇게 내려갔죠. 여기 가운데 꼬매준 거예요. 이 호수가 지금 겨드랑이로 나와 있는 거고. 보통 우리가 갑상선이 한 20g에서 30g 정도 돼요. 근데 본인 거고요. 이렇게 반씩 띄워놓은 걸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329g 나왔어요. 그 농담 삼아 얘기하면 고기 반근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부풀 수밖에 없어요. 요걸 CT 사진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정상적인 갑상선 크기는 CT로 보면 요만해요. 요건 좀 확대된 건데 요 목 근육 바깥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게 갑상선이거든요.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 근육을 밀어붙일 정도로. 그래서 요만큼이 정상 크기, 요만큼이.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이렇게 나왔고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갑상선 약 안 주고 있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술을 하는 동안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 호르몬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게 제어되지 않고 호르몬이 과하게 몸에 영향을 주면 그걸 갑상선 폭풍이라 그런다. 그래서 심박수도 막 심하게 오르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서 치명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런 합병증인데, 그거는 우리가 전처치를 막았거든요. 그런데도 몸 안에 얘가 죽으면서 마치 독을 뿜듯이 호르몬을 뿜어놨기 때문에 당장 갑상선 호르몬제를 안 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떨어지면 갑상선 약을 줘야죠. 그래서 그 시기가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면 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퇴원하면 통원치료 와서 수치를 보고 약을 드릴 거예요. 이제 뭐 아쉽게도 약으로 조절 안 됐던 갑상선 항진증을 수술로 띄면 평생 영구적인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죠. 인공적으로 띄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태까지 썼던 갑상선 항진증 약은 합병증이 어느 정도 있는 약이잖아요. 알다시피 뭐 간 수치도 올릴 수 있고 백혈구 감소도 시키고 골수에 영향을 주는 약이라서 6년 이상 쓰는 거는 좀 지양해라 라고 돼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약으로 조제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알이 아니라 보통 한 번 하루에 조그만 거 하나 정도로 용량이 조절되기 때문에 평생은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그 약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약만 잘 먹어준다면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참 결혼하고 아이 낳는데도 문제 없다. 다만 경계해야 될 게, 매일 그 약을 먹다 보면 뭐 어디 여행 가서 한 2, 3일 빼먹어도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 2주 빼먹기도 하고 한 달 빼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투약 기간이 보통 3주 이상 길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붓기 시작해요. 근데 다시 먹으면 또 좋아지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매일 꾸준히 안 먹어도 되는 약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치를 주면 약이 집에 한 2달씩 남아있는 분도 많아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데, 이유는 점액부종이란 병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오랫동안 공급이 안 되면 부종, 몸이 붓는다는 뜻인데 심장이 부어요. 그리고 의식이 혼탁해져요. 몸의 체온은 낮아지고 마치 그 동면 상태 사람처럼 몸의 대사가 너무 없으니까 아주 몸도 차지고 습해지고 몸의 신진대사가 최소한만 유지되는 그 상태에서 심장에 영향이 생기는 게 점액부종인데, 뇌에도 영향이 생기고 그건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약을 절대 끊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3일 정도 제주도 놀러 갔는데 약을 안 갖고 갔어. 그럼 제주도 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갔다 와서 못 먹은 날짜만큼은 한 번에 드시면 돼요. 3일을 못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것까지 4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호르몬제는 일관되게 쭉 들어가야지 평형 상태를 만들어줘요.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요즘 최근 나온 논문 보면 뭐
일주일에 7알씩 이렇게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7알 먹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7알 먹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매일 하루에 주어진 양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겁니다. 그 약은 이제 공복에 먹는 거예요. 갑상선 항진증 약이든 저하증 약이든 공복에 먹어야지 이걸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위산 때문에 약효과가 좀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아주 기분 좋은 것은 내시경에 성공했다는 거하고 부갑상선 기능 사실 저렇게 막 피가 많이 나는 상황에 부갑상선 살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갑상선에 붙여서 갑상선만 딱 떼려는 시도를 저희가 했고 수술 끝나고 나서 부갑상선 수치를 바로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50점, 정상이 15점에서 65점인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칼슘이 떨어진 거는 뭐 수술하고 출혈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인데 칼슘 조금 낮은 거는 부갑상선과는 좀 무관합니다. 아직은 호르몬이 항진 정상 저하증 중에 항진증 레벨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약을 많이 먹던 때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정상 범위로 들어왔을 때쯤 약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 잘 견뎌줘서 고맙고요. 갑상선 수술, 암 수술은 보통 제가 반절제 할 때 1시간이면 해요. 그 로봇 수술한다고 3시간씩 걸리는 거 제가 뭐 그렇게 오래 걸려가면서 그 수술 받을 거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인데 항진증은 사실은 굉장히 수고스럽고 좀 손목도 아프고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수술인데 오래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출혈되고 시야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끝나고 나면 만족도가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그래서 잘 성공한 케이스고 잘 회복되고 있어서 좋고요. 이제 호수만 빼면 집에 가는 날인데 갑상선이 되게 컸던 게 이제 뺐다고 그 공간이 다 바로 살로 메꿔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했을 때 출혈됐던 게 근육에 배어 들어갔던 게 쭉 빠지고 있고 지금 피 색깔에서 사과주스 색깔로 정상적인 체액 색깔로 바뀌고 있으니까 조만간 그 양이 한 30% 이상 줄면 빼고 퇴원 준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복 잘 되고 집이 지금 지방이죠. 그 자주 안 와도 돼요. 나중에 제가 한 2-3번만 보고 집 근처에서 약 봐서 드시면 돼요. 약은 보통 제가 6개월 이상씩 주니까 뭐 처음에 약 조절할 때만 한 3개월 단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동일한 용량으로 유지가 되면 전 1년씩 주거든요. 저한테 와도 되고 아니면 뭐 보다가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Best Thyroid Clinic, Min Hospital.